자,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울러서 이제 법의 해석하고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요,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방법에 관한 문제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법 해석상의 방법 문제를 여러분이 또 체킹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법을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우리 법의 규정은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구체적 사안에 접근시킬 때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 개개인만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규제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체적 행위에 접근했을 때는 그것을 해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의 해석의 방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 해석할 때 기본적 방법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해석의 주체에 따라서 또 우리 법을 해석하는데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냐 묵권 해석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자, 그리고 묵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권 해석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는 걸 유권 해석. 자, 그래서 유권 해석은 우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거나 또 국회에서 하는 입법 해석 또는 행정 해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묵권 해석은 권한이 없지만 해석하는 것. 자, 보통은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유권 해석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세 가지 형태. 자, 입법 해석이 있고 또 우리 법원 해석하는 사법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해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법 해석은 우리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조문 자체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법 해석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 안에 그 내용을 해석한 내용을 입법화 시켜버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그래서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으로 조문화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 조문에 해석 규정까지 써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 98조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물건이 뭐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래서 물건 개념을 아예 해석을 딱 정의해놨죠. 그 입법 해석이라는 것이고 법 조문화된 실정 조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냐 보통의 이제 법률의 최종적 해석은 우리 사법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법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해 가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 재판할 때 있어서 우리 법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우리 보통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해석인 사법 해석은 가장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한다, 이게 보통 우리 사법 해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 해석이죠. 행정 해석은 행정이 법을 집행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진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 행정인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해석 등을 하는 것을 행정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권 해석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입법부 간 해석, 입법부가 법 규정으로 조문화시키는 것을 입법 해석, 그래서 구속력이 가장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법 해석은 법원이 재판할 때 있어서 판결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시키죠.
그래서 사법 해석은 가장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다. 대신 행정 해석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의미한다 라고 개념을 접어두시면 되겠고, 좀 더 유권 해석입니다. 반면에 무권 해석은 권한이 없는, 즉 기관에 의한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에 의한 해석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이 학설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 무권 해석이므로 이것을 학리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리 해석은 주로 우리 학설들로 소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해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법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을 해가는 것이죠. 자, 해석 방법에 따른 우리 방법 논의, 이게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물리 해석이 있죠. 그래서 물리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논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죠. 물리 해석 그리고 논리 해석,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하고 논리 해석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 해석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크게 말하면 해석 방법에 따라서는 물리,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리 해석은 일명 문헌 해석이죠. 그래서 언어학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리 해석은 문헌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문장에 내지는 문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성문법의 해석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물리 해석은 1단계적 해석이다. 가장 기초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단계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가장 기초적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보통 물리 해석입니다. 자, 반면에 논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논리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논리 해석이라는 것은 법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또는 법 질서 전체에 관련된 내용 또는 법의 목적, 취지, 기타 고려해가지고 법을 해석해 가는 것을 논리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은 주로 이제 문장이나 문자에 중점을 둔다면 논리 해석은 법령 전체 구성, 그죠? 우리 법 전체의 구성, 목적, 취지, 알겠죠? 기타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해석하는 게 논리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논리 해석의 방법은 여러 형태가 존재하죠. 자, 축소 해석도 있고 또 확장하는 확장 해석도 있고, 자, 또는 자, 우리 반대 해석도 있고요. 자, 또는 물론 해석도 있다. 물론. 자, 또는 유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뭐 보정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논리 해석은 축소, 확장, 반대, 물론, 유추 해석 전부 다 논리 해석의 일종입니다. 물리 해석하면 틀리겠죠.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법의 규정상 의미를 일종의 줄이는 거죠. 축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혀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소 해석은 제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들었지만 차마의 통행 금지다. 차나 마 통행 금지거든요. 자, 이때는 유모차는 차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축소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마의 통행 금지지만 그 차마 속에는 유모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기 때문에 축소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라고